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오늘은 카이런의 신화와 행성 원형 상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행성은 모두 11개인데 그중 가장 늦게 발견된 천체가 바로 이 카이런이라는 소행성입니다. 카이런이 발견된 것은 1977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은 찰스 코알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천체에 카이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견 당시 일시에 트랜짓을 보면은 어센던트에는 사수자리 26도가 걸려 있었고 명왕성이 MC에 컨정션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또 카이런 자신은 사하우스 황소자리에 있었는데요. 싱글톤으로 혼자 동떨어진 채 반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들은 지평선 위에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차트 배치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이런이 발견된 이후로 점성학자들은 그것을 즉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런은 굉장히 특이한 천체라고 볼 수 있어요. 외관은 소행성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행성 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하는데 이 카이런은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위치하거든요. 그리고 그 궤도 역시 굉장히 특이해서 타원형이고 불규칙한 주기를 보입니다. 1989년에는 천문학계에서 카이런이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라면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런은 유일하게 소행성과 해성의 번호를 모두 부여받은 최초의 천체이기도 하죠.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카이런이 태양의 내부로 들어온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카이런은 소행성인지 해성인지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점, 또 그 위치와 궤도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점성가들은 카이런에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바로 매버릭입니다. 이 매버릭은 영어로 낙인을 찍지 않은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이단화, 전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특이함 때문에 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아웃사이더라는 점 때문에 카이런과 굉장히 부합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신화를 함께 살펴볼게요. 카이런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요. 바로 신들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토성 크로노스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필리라라고 하는 님프였고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은 크로노스가 필리라를 강간했다고도 하고 또는 혼외 관계였다고도 합니다. 이 전자에 따르면은 크로노스는 말로 변신해서 필리라를 겁탈했다고도 하고요. 또 후자에 따르면은 크로노스가 필리라와 밀회를 나누고 있을 때 크로노스의 아내인 레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놀란 나머지 크로노스가 말로 변신해서 도망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절정에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필리라가 잉태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필리라는 임신을 해서 반인반마의 모습을 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야만적이고 흉폭하게 그려지는 켄타로스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혐오감을 느끼고 그 아이를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카이런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 카이런을 불쌍히 여겨 데려다 키운 신이 바로 태양신인 아폴로였습니다. 그런데 좀 그리스 신화의 시점 그 타임라인이 굉장히 복잡한 게 가계도로 따지고 보면은 카이런은 아폴로의 삼촌뻘이에요. 왜냐면은 카이런은 제우스의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이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어쨌든 아폴로는 카이런에게 각종 지식을 전수해 줍니다. 그의 이제 전문 분야였던 의학, 약초, 또 음악, 예언을 가르쳤고요. 또 아폴로의 누이인 아르테미스는 카이런에게 궁술과 사냥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켄타로스족은 사실 거칠고 야만 쪽으로 묘사되지만 카이런은 현명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각종 위대한 영웅들의 스승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일리아드에서 호머는 카이런을 가리켜 모든 켄타로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정의로운 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인간 영웅 제자들 가운데는 악테온, 아이네아스, 아킬레스, 이아손 등등이 있었고요. 또 반인반신인 헤라클레스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또 아폴로의 아들이자 의학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도 그의 제자이기도 했죠. 카이런은 어쨌든 아버지가 크로노스, 신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역시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그의 제자인 헤라클레스가 펠리온산에서 켄타로스족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곳은 바로 카이런이 사는 동굴이 있던 곳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란을 들은 카이런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이 카이런의 허벅지 한쪽이 맞고 말았어요. 또 어떤 자료에 따르면 발 뒤꿈치라고도 해요. 화살 촉에는 괴물뱀 히드라의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히드라의 독은 위대한 치유자인 카이런조차도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독이었어요. 그래서 카이런은 자신의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유 기술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온 현자였지만 카이런이 유일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실존적인 문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필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올림푸스의 신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신들에게 대항한 거인족 프로메테우스를 대신해 죽기로 한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불멸의 신 중에 한 명이 죽을 때 하데스 땅으로 내려갈 경우에만 석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산꼭대기 바위에 묶여서 매일매일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불멸의 신들 중 아무도 프로메테우스를 대신해서 자신의 불사의 운명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카이런이 프로메테우스를 대신해 기꺼이 지하세계로 걸어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그 카이런 덕분에 인류를 구원한 프로메테우스는 지구로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카이런은 상처 입은 치유자, 힐러의 원형을 대표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긁혀서 또는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잖아요. 그 진물은 바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 피부 재생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그 자체로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치유 과정은 더 빨라집니다. 네이탈 차트에서 카이런이 있는 곳은 그 사람의 심리적 상처, 트라우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사하우스는 원가족과 집, 양육자와 관련된 상처가 될 수 있고, 팔하우스는 친밀한 관계에서 깊은 애착 또는 신뢰 이슈와 관련된 상처를 시사할 수 있죠. 또 카이런이 태양과 하드 스펙트를 맺고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관련된 상처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화에서 카이런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를 집착으로부터, 그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 보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카이런이
그 히드라의 독화살을 맞자마자 바로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동굴 안에 들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했고요. 그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이를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부단한 노력과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합니다. 카이론의 치유는 단순히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지식을 통해 얻은 것,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상처를 받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카이론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입은 자신의 카이론 원형을 놓아주면 자신의 진정한 개성과 창조성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카이론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진 것처럼요. 이 다음에 천왕성 원형을 할 때 살펴보겠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바로 대표적인 천왕성 원형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카이론은 전통 점성학의 마지막 행성인 토성과 외행성, 천왕성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토성이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무거운 사슬, 그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천왕성, 그 천왕성이 상징하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 개성을 해방하는 열쇠가 바로 카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카이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매버릭, 소외, 권리 박탈 등등의 이슈를 들 수 있습니다. 카이론은 신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자녀이자 불사신이었지만 올림푸스 주신에 속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또 야만적인 켄타로스족과 달리 그는 온화하고 현명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고 많은 영웅들의 스승이기도 했죠. 하지만 또 켄타로스족처럼 사회적인 한계 탓에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반인반마, 어떤 동물적인 속성을 가진 부분, 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이 애매한 존재가 바로 카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탈 차트에 카이론이 있는 곳은 우리가 타인과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 또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론의 치유, 또 멘토링 방식은 제도권의 가장자리나 바깥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주류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카이로프래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물 없이 손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대체의학의 하나입니다. 이 카이로프래틱의 카이로는 바로 카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이 카이론이라는 이름은 손을 의미하고요. 카이로프래틱이라는 용어는 손으로 치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성학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카이로프래틱을 창시한 사람, 이 다니엘 팔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카이로프래틱을 개발한 게 바로 그가 51세가 되던 해, 즉 카이론이 차트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카이론 리턴 때였다고 합니다. 1977년 이제 이 카이론이 발견되고 이 198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침술, 그러니까 동양의학, 뭐 자연요법, 아로마, 아유르베다 이런 대한 의학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또 홀리스틱 의학은 전통 의학과 좀 달라요. 전통 의학은 보통 병의 증세에 초점을 맞추는데 홀리스틱은 개인의 신체, 정신,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어떤 생활 방식, 웰빙과 취업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의학이나 홀리스틱 의학을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그 네이탈 차트에 굉장히 카이론이 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카이론은 자신의 심리적인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힐러가 되는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탈 차트에서 카이론의 위치는 그 사람의 내적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잠재력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카이론이 자기 차트에서 강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기의 어떤 신체 불편한 점 또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
방식을 공부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길로 가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카이런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역시 카이런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예 정말 제도권에서 벗어난, 예를 들자면은 바로 샤먼, 무속인 등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치유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속인들이 사회의 어떤 주변부에 있었고, 또 뭐 샤먼이 존경을 받는 다른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은 영혼 세계에 한 발을 담고 또 인간 세계에 한 발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 이 카이런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동화 속 마녀들을 보면은 뭐 눈이 멀었거나 흉측한 상처가 있다든가 절름발이거나 뭐 장애를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도 시베리아와 아메리카 부족의 샤먼이나 약초를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구자인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이 카이런 발견 직후에 이 아메리카, 미국에서 인디언 전통 원주민의 종교 자유법이 의회에 통과가 되었고, 따라서 그 전통 약사들, 허벌리스트들이 주류 세계에서 어떤 그 치유 분야에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제정이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성가들은 카이런을 사용하면서 대문자 K를 닮은 기호를 개발했습니다. K와 비슷한 기호 아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꼭 열쇠를 닮아 있죠. 점성가들이 이 카이런의 열쇠 모양의 기호를 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카이런이 물리적으로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있어요. 천왕성이 발견되기 전까지 전통 점성학에서 토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에 있는 끝에 행성이었어요. 근데 외행성은 그 경계 밖, 토성이 상징하는 물질 세계의 한계 밖에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우리의 집단 무의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카이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상인 현실 세계인 토성과 초월 세상인 외행성 사이의 다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세상의 한계 속에 사는 우리를 초월적 영역으로 데려다주는 열쇠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키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치유 과정, 심리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아야겠죠. 네, 이렇게 카이런의 신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천왕성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